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3가지의 방법이라고 해서 브런치라고 하는 앱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컨텐츠를 우울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우울증과 우울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고 계시다가 참기 좀 힘드셔서 저에게 심리상담을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좀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돌려보면 우울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울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감과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울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오면 우울하죠. 이런 것을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비 오는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좀 가라앉아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주관적인 우울감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된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DSM-5라고 하는 의학적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진단 기준에 의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돼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SM-5는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고 하고요.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행한 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우울증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우리는 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조금 우울해요, 혹은 요즘에 너무 실연 혹은 애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우울감이 좀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울감과 우울증을 조금 구분해서 내가 이런 감정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구나, 우울증은 아니지만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3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3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밤낮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룩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어떤 고민거리를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그러한 어떤 감정 상태를 좀 벗어나는 방법 중에 3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부터 제대로 좀 살펴볼게요. 낮과 밤을 바꾸지 말라.
우울증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밤에 활동을 하세요. 낮에 잠을 주무시고요. 혹은 불면증 때문에 이제 밤에 굉장히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낮과 밤이 뒤집혀 있으면요. 많은 부분 정서적으로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밤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일조량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일조량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 분비가 잘 돼야 저녁에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호르몬이 나한테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린 굉장한 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에 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낮과 밤을 바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낮과 밤을 바꾸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밤에 아주 감성적,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조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고요하죠. 적막감이 흐르죠. 공기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 거.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내드려요. 미션을 하나씩 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햇빛을 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집에서 무기력하고 싸우는 거에만 몰입하지 않고요.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보는 것으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실제로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우울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아주 작은 성취하기.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미션으로 우울증 걸린 분들에게 드리면 이거 성취하는 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요. 어떤 성취 경험이 자존감을 올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성취 경험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10분간 책을 읽어보기, 혹은 오늘은 5분 동안 걸어보기, 친구랑 전화 5분 동안 통화해보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직접 주문해서 시켜 먹어보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서관 다녀오기, 커피 주문해보기. 갖가지 작은 성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에너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과 싸우는데 쓰지 않는다.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써야 하는 에너지들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기력하고 싸우고요. 밖에 나가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편의점 앞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작은 성취를 해보는 것이 나에게 일상적으로 돌아올 때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요. 집에서 혼자 고민거리를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낮과 밤을 바꿔서 밤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실제로 자살로 가는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밤에 내가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는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자신이 자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때 자살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요. 저 같은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되지 않는 고민이라면 어떤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낮과 밤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빠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고민들을 내가 혼자서 집에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얻고 주변에 컨설팅, 코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조절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